자, 갑니다. 2학년 2학기 마지막 챕터 6챕터 확률입니다. 우리 앞에서 뭘 정리했었고요? 경우의 수를 정리했었습니다. 그죠? 경우의 수. 자, 여기 봉다리 안에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가요 공이 3개가 들어있고요. 집에 못 가요 공이 만약에 7개 들어있다 칩시다. 한,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손을 쑥 넣어가지고 공을 하나 뽑아요. 그죠? 집에 가요 공을 뽑으면 집에 갈 거고요. 집에 못 가요 공을 뽑으면 집에 못 갑니다. 시트 하나 더 보고 가셔야 돼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고요? 집에 못 가는 경우의 수는 7개예요. 그죠? 자, 확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probability P라고 해가지고 약자 P를 써가지고 앞으로 나타낼 거고요. probability, 확률. 그죠? 자, 전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요구 사건의 경우의 수로 결정됩니다. 확률은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전 사건 경우의 수 세야 되죠. 요구 사건 경우의 수 세야 되죠. 그죠? 그럼 결국에 확률값을 계산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우의 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묶여 있었어요?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 한 챕터로 묶여 있게 됩니다. 큰 챕터로. 어? 자, 집에 갈 확률은 얼마일까요? 전 사건의 개수는 뭐라고요? 전 사건의 경우의 수는 10개고요. 요구 사건, 집에 가요 사건 경우의 수는 3개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집에 갈 확률은 10분의 3이다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죠? 퍼센트로 나타내면 집에 갈 확률은 30%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30% 맞죠? 네, 분수 형태로 확률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퍼센트 단위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답을 써줘요. 얘기해줘요. 뭐 그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률을 결정하기 위해선 결국에 경우의 수, 전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요구 사건의 경우의 수 구조를 가지고 확률을 결정하게 돼요. 네? 뭐라고요? 네, 뭐가 됐건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개념만 알면 확률은 끝나고요. 그래서 앞에서 경우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확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와, 여기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눈에 띄는 게 있네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물어보네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얘는 동시성이 없어요. 얘는 동시성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네. 그지? 경우에서 했을 때 이가 갈리게 했던 주제입니다. 그죠? 동의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요? 합의 법칙, 더해로로 가게 되고요. 동의성이 있으면 곱의 법칙, 곱해요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앞에 경우의 수 얘기할 때 얘기했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동시성이 있냐 없냐 그 내용을 확률에서도 똑같이 써먹게 되고요.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으면 확률은 그냥 게임이 끝나요. 자동으로. 자, 구체적으로 봅니다. 앞에서 뭘 봤는지는 쌩 까고 넘어가죠. 자, 확률의 뜻과 성질 말 그대로 방금 전에 확인했었어요. 그죠? 전체 사건문의 요구 사건 구조로 일어나게 되고요. 동일 조건, 실험 관찰, 반복을 했을 때 일어나는 상대 도수. 상대 도수가 뭐죠? 전체 도수 중에서 퍼센트 비율로 나타내는 걸 상대 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굳이 여기 확률 챕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 도수라는 개념을 굳이 꺼내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확률 P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probability P의 약자를 쓰게 되고요. 분수, 소수, 백분율 이용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0개 중에 지배가 여기 3개 있으면 기본 구조는 확률 구조 이거로 나타나게 되고요. 전사건 경우의 수, 요구 사건의 경우의 수. 항상 전사건분의 요구 사건 구조.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소수로 나타내면 0.3이라고 쓸 수 있고요. 백분율로 나타내면 30%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라고 상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구조 넘어갑니다. probability 약자 P.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카드 8장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카드 한 장 뽑을 때 코미디가 적힌 카드 몇 장 있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코미디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은 전체 사건 8개 중에 요구 사건 코미디 한 장. 그래서 8분의 1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자, 그런데 판타지래요. 역시나 전체 사건 경우의 수는 8개인데 판타지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그죠? 그럼 요구 사건 경우의 수는 3개니까 판타지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은 8분의 3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정사항 별거 없어요. 그죠? 뭘 알아요? 알겠으니까 빠르게 봅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너무 안 풀어줘서 이렇게 버벅거리나라는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확률 파트는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드릴 거고요. 빨간 공 3개, 노란 공 7개, 파란 공 5개 이렇게 있대요. 전사건 P는 항상 뭐라고요? 전사건문의 요구사건. 그죠? 전사건 경우에서는 7, 8, 9, 15, 15이네요. 전사건 경우에서. 그죠? 그런데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래요. 파란 공 몇 개 들어있었고요? 5개 들어있었고요. 그럼 약분해서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 빠르게 갑니다.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진대요.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쓰래요. 서로 다른 동전이라고 그랬으니까 50원, 100원, 500원 이렇게 서로 다른 동전 몇 개? 3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그죠? 그럼 50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앞 아니면 뒤 2개네요. 그죠?
100원도 2개, 500원도 앞뒤 2개. 근데 어떻게 돼요? 동시성이 동시에 던질 때 동시성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는 곱해서 결정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라고요? 8개이고요. 그죠? 자,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세야 되죠. 앞면이 2개 나오는 거 50원, 100원 나올 때 100원, 50원 나올 때 50원, 50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한 개 빼고 다 뭐 나오면 돼요? 하나 뒷면 나오고 2개 앞면 나오면 되지. 그죠? 그러면 뒷면 나올 한 개. 50원이 뒷면일 때, 100원이 뒷면일 때, 500원이 뒷면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접근이 빠릅니다. 그죠? 그러면 한 개가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어요? 3개예요.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확률 P는 항상 뭐라고요? 전사건분의 요구사건. 그래서 전사건 8개, 요구사건 3개니까 8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갑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래요. 서로 다른이에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주사위 뭐 파란색 주사위, 빨간색 주사위. 그죠?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넣었을 때 동시에 이번에도 동시네요. 그죠? 근데 xy 할 때 x 플러스 2y가 11이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전사건의 경우의 수는 무조건 뭐가 될까요? 확률 P는 항상 전사건분의 요구사건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전사건은 어떻게 돼요? 파란 주사위, 빨간 주사위 있다 칩시다. 파란 주사위 나올 수 있는 눈의 개수 6가지. 빨간 것도 1, 2, 3, 4, 5, 6, 6가지. 근데 동시성 있어요. 동시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6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사건의 경우에서는 일단 얼마가 되고요? 36가지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되길 원한대요? 11이 되길 원한대요. 그죠? 홀수네요. 이거 짝수네요. 여기 짝수고 여기 홀수네요. 그죠? 짝수고 여기 홀수예요. 그럼 이 자식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홀수해야 돼요. 그죠? 홀수 더하기 짝수야 홀수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홀수니까 가능한 건 1, 3, 5 3개밖에 없어요. 그죠? x가 1일 때 x 주사위라 그랬으니까 1, 2, 3, 4, 5, 6 6개 중에 x는 무조건 홀수여야 되니까 x가 1일 때 가능해요? 5일 때 되네요. 그죠? 3이면 어떻게 돼요? 3 빠져나가고 4일 때 되네요. 그죠? 5일 때는 어떻게 돼요? 6이 돼야 되니까 3이면 되네요. 그죠? 자,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파란 주사위, 빨간 주사위 뭐 각각 나눠서 XY 2, 5, 3, 4, 5, 3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건 몇 개 나오고요? 요구 사건 3개. 네, 3개. 그래서 결국에 30분의 3이 끝이고요. 결국에 그냥 12분의 1이 되고 끝나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문제부터 빠르게 정리합니다. 문제 다 푸세요. 제발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대충 보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구조 하나도 이해 못 하시고 이론 배경에 대해서 정리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 풀면 지금 경험하시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어색한 부분 있으면 튀어나와서 질문하셔야 되고요. 부탁드리는데 지금 제대로 정리해야 문제 정리할 때, 시트 정리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진행 가능하실 겁니다. 디테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홀드할게요. 문제 풀고 나와 주십시오. 자, 출발할게요. 질문이 없으시다고 현장 오신 분이 말씀하셔서 일단 진행하는데요. 온라인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질문 있으면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대충 비비가 뭐 그냥 대충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경우의 수처럼 개박살 납니다. 가능한 한 100% 퍼펙트하게 이해된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뒤가 아름다워집니다. 뭐가 됐건 갈 거예요. 다음 주제로 갑니다. 아이씨, 잘못 시트 딴 거 보고 있었네요. 자, 봅니다. 확률의 성질이에요, 이번에는. 자, 확률의 성질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봤듯이 확률은 뭐예요? 항상 무슨 조건을 가지게 되죠? 주머니에 들어있는 전 사건. 실제로 관찰하게 될 사건이 주머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주머니로 보여야 돼요. 경우의 수도 얘기했지만 다르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건들이 웬만하면 5가지 주제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걸 봤을 거야.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주머니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주머니 아니겠죠. 뭐 주머니만 나오겠어요. 자, 주머니에 전 사건들이 마구마구 들어있고요. 그죠? 그 중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뽑아요. 요구 사건들을 뽑을 거야. 그죠? 확률 P 값이 전사건분의 요구 사건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1보다 큰 경우가 생기겠어요? 아니면 이게 0보다 작은 경우가 생기겠어요? 0보다 작은 경우가? 죽어도 안 생기죠. 확률 값은 항상 어디에도 어디 사이 값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0에서 1 사이 값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0인 사건은 결국 뭐겠어요? 자, 이 안에 무슨 공이 들어있냐면요. 이 안에 블루 파란 공이 들어있고요. 레드 이런 공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노란 공을 뽑을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럼 전 사건은 6개인데 노란 공 요구 사건은 빵이 되고요. 그럼 확률은 0이 되거나, 그죠?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서 전부 다 뭐만 들어있어요? 블루만 들어있다 칩시다. 그죠? 그럼 어떻게? 전 사건은 6개지만 요구 사건 6개. 1까지는 가능하겠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확률값 P는 항상 어디에도 어디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 1이라고 얘기하고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뭐 고등학교 가야 되면 뭐 공사건 이렇게 내고 뭐 이름 붙이는데요.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필요 없고 지금도 필요 없습니다. 딱히 이름을 붙이는 작업은 의미가 없는 작업이고요. 아, 확률의 성질. 정리하면 뭘 얘기할 수 있게 돼요? 무조건 확률은 0에서 1까지 사이의 값, 양수값을 가지게 될 거다. 그죠? 마이너스 값은 죽어도 안 나오고요. 1보다 큰 값도 무조건 안 나오고요. 무조건이라는 확률은 전사건 6개분의 6개. 블루. 그죠? 확률은 1에서 0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갑니다. 문제 또 확인해 드리죠. 겁나 친절하게. 자, 이렇게 들어있대요. 보니까 어떻게 달걀이 노란 달걀 4개, 흰색 달걀 6개 들어있대요. 노란 거 나올 확률은 당연히 전사건 10분의 요구사건 4.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달걀이야. 또는이라는 표현 드디어 나왔어요. 그죠? 노란색 달걀은 나올 확률 10분의 얼마? 4. 더하기 얼마? 흰색 나올 확률 10분의 6. 그래서 더해서 얼마? 10분의 10이 돼버리고요. 확률은 1이구나. 노란색 또는 흰색 사건, 흰색 달걀, 노란색 달걀 나올 확률에다가 흰색 나올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그죠?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조건. 합의 법칙. 그죠? 파란색 달걀이 나와요. 아이, 빵이죠 뭐. 10분의 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뒤에 여의주는 두 가지 문제 조금 이따 풀을 거예요. 자, 오른쪽 거 정리하고 문제 조금 이따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녀석하고 각각 달려있는 문제들은. 자, 오른쪽 거 한번 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잉여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잉여? 잉여가 무슨 뜻이죠? 남는 거. 쓸모없어요.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잉여인간 뭐 이거 소설 제목이고요. 그죠? 남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잉여. 잉자 빼고 여 하면 이것도 무슨 뜻이고요? 나머지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어떤 사건이 주머니에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집에 가요 공 3개, 못 가요 공 7개. 그죠? 집에 갈 확률은 얼마죠? 집에 갈 확률은 얼마죠? 집에 갈 확률은 7개 들어있었다고요. 못 가요 공이 7개 들어있었고요. 집에 가요 공이 3개 들어있었어요. 아이씨. 자, 집에 가요 공이 3개 들어있었고요. 집에 못 가요 공이 7개 들어있었어요. 집에 갈 확률은 얼마고요? 10분의 3이 집에 갈 확률이야. 그죠? 집에 못 갈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확률이 무조건 얼마예요? 이 주머니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이야. 그죠? 그런데 어떻게? 집에 갈 확률이 10분의 3이면 집에 못 갈 확률은 1에서 10분의 3을 빼요. 10분의 7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잡는다면 그 사건이 안 일어날 확률은 1에서 P를 빼버리면 돼요. 1에서 10분의 3을 빼면 집에 갈 확률 10분의 3인데 집에 못 갈 확률. 집에 못 갈 확률은 집에 갈 확률에서 전체 1에서 집에 갈 확률 10분의 3을 빼면 된다는 얘기죠. 1마 10분의 3은 집에 못 갈 확률 10분의 7.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사건. 여사건이 뭐야? 나머지 사건. 그죠? 원래 요구했던 사건은 집에 가요 확률. 그죠? 근데 나머지는 뭐겠어? 집에 못 가는 사건. 그죠? 그럼 집에 못 가는 사건은 전체 확률이라서 집에 갈 사건의 확률을 빼면 나머지 확률, 나머지 사건의 확률이 계산되겠네. 여사건의 확률이 계산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에서 이런 표현 적어도 최소한 뭐뭐 안을 뭐뭐 못할 그럼 반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뭘 가지고 푸는 게 조금 쉬워질 수도 있다. 6건의 확률. 그죠? 네. 구조 봅니다.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확률이 10분의 9래요. 그죠? 골을 넣지 못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체 확률 1에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확률 10분의 9를 빼버리면 1-10분의 9를 빼버리면 못 넣을 확률 10분의 1이 계산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겁죠? 자, 밑에 거 확인합니다. 100장이래요. 100장이 들어있는데 추천권은 25장 들어있대요. 그죠? 자, 당첨권은 25장 들어있고요. 꽝은 75개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꽝 75에 당 25. 그죠?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천권을 뽑은 확률 전사건 100개 중에 25개. 그죠? 근데 꽝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당첨 확률이 100분의 25니까 꽝일 확률은 여사건 100분의 75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분의 1에 4분의 3이라고 당연히 약분 처리해줘야 될 거고요.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질 때 라고 얘기합니다. 전사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고요? 전사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동전 3개 10원, 50원, 100원 앞뒤, 앞뒤, 앞뒤 동일성 요구하니까 총 토탈 사건 전사건 경우의 수는 뭐가 되고요? 전사건 경우의 수는 8개가 되고요. 그죠? 적어도 1개는 앞면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뭘 빼면 돼요? 전체 사건에서 뭘 빼면 게임이 끝나겠어요? 전체 확률에서
모두 뭐가 나올 확률? 모두 D가 나올 확률을 빼버리면 돼요. 그죠? 그럼 모두 D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모두 D가 나올 확률은 8개 케이스 중에서 DDD 나오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럼 모두 D가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적어도 한 개가 안 많이 나올 확률은 모두 D가 나올 확률 8분의 1을 빼버리고 8분의 7이라고 쓸 수 있겠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왼쪽 152페이지 그리고 오른쪽 153 이론 정리 끝났고요. 이 녀석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안 푼 거 지금 당장 풀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스타트 할게요. 홀드. 자, 일단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153 여기까지 한 챕터가 끝나버렸네요. 스텝 1 154, 155에 문제 2개 있어요. 이 녀석 지금 싹 다 푸세요. 이거 문제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질문 안 나와도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이 생각해보는 방향성이랑 제가 풀어드릴 때 어느 방향으로 문제를 보게 되는지 그 차이를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풀겠습니다. 155페이지까지 싸그리 다 풀고 다시 해설 강의 들어갈게요. 홀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나와도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자, 봅니다. 너무 뻔하네요. 넘어갑니다. 서로 다른 주사의 두 개를 동시에 넣을 때 전사건은 몇 개고요? 전사건은 36개고요. 확률 구조 P, 전사건 36. 차가 사면은 서로 다른이라 그랬고요.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그죠? 자, 여기 1일 때 얼마? 5대고요. 그죠? 2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6대고요. 그죠? 네, 3일 때는 얼마? 3일 때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가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1호, 2, 6. 그다음에 얼마? 뒤집어서 뭐가 돼요? 5일일 때, 6일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몇 가지 나오고요? 네, 요구 사건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6분에 4가 되고 끝납니다. 그죠? 자, 3번의 전사건은 일단 몇 개고요? 1, 2, 3, 4, 4개, 2장을 뽑아요. 그죠?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고요? 빈자리 2개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이게 4가 뛰어가가지고 골대를 돌아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4, 3. 전사건은 몇 개고요? 전사건은 12개고요. 그죠? 그 중에서 20일 이하래요. 그죠? 20일 이하. 그럼 포함이네요. 그럼 20일 하나. 앞자리가 얼마일 때? 2일 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앞자리가 1일 땐 몇 개 있고요? 4개 있고요. 그죠? 그래서 토탈 요구 사건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죠? 21, 12, 13, 14 이렇게 있습니다. 요구 사건 총 몇 가지? 네, 4가지 돼 버리고요. 그래서 12분의 4 되고요. 그래서 3분의 1 되고 끝납니다. 그죠? 잠깐만요. 녹화 중단. 자, 계속 가겠습니다. 확인할 만한 거. 자, 이건 뭐 가지고 판단하는 게 2가지 주사위라 그랬으니까 전사건은 일단 얼마가 되고요? 전사건분의 요구사건. 전사건은 일단 36가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자, 요구사건 세는 거 10이 돼야 돼요. 얼마일 때? x가 1일 때. 그죠? x가 1일 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리고 3일 때까지 가능하겠네요. 그죠? 요구사건 몇 개 나오죠? 네. 1일 때 안 되네요. 7이 안 되니까. 그죠? 2, 9, 3일 때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2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끝났습니까? 네. 요구 사건은 몇 개? 2개 될 거고요. 36분의 2가 되겠네요. 18분의 1이 되고 끝날 거고요. 그죠? 5번 케이스 옳은 거 고르래요. 뒤집혔네요. 기억은. 그죠? 기억은 뒤집혔고요. 분모 분자가 뒤집혔고요. 일어날 수 있는 P값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땡땡아. 맞아요. 이거 빼고 네. 자, 이거 이퀄이 빠졌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사고 칩니다. 사기를 칩니다. 사고가 아니라. 이퀄이 빠져서 틀렸고요. 그죠? P이퀄 이르면 사건 A는 반드시 일어나요. 전사건. 그죠? P이퀄 저르면 사건 A는 일어나지 않아요. 네, 뭐 드르 정답 찾으라면 옳은 것 찾으라면 드르 정도로 정리가 끝납니다. 그죠? 자, 봅니다. 1000명 투표인데 300명한테 지지를 받았대요. 1000명 투표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그죠? 1000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자식이 A 오브를 지지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답을 찾는데 헷갈리라고 넣은 요소고요.
그죠? 결국에 그냥 뭐 해석해달라고 넣은 거죠? 이거는 뭐 해석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6건의 확률 해석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지지율이 얼마? 1000분의 300. 그럼 10분의 3이고요. 그죠? 지지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7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습니까? 자,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질 때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래요. 그죠? 그럼 다를 확률이니까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해서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전사건 36개고요.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의 수는 뭐밖에 없어요? 11, 22, 33, 44, 5, 66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고요? 6개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얼마? 6분의 1이 돼버립니다. 이건 무슨 확률 구한 거죠?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를 확률이면 어떻게 돼요? 1에서 6분의 1 빼서 6분의 5가 서로 다를 확률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자, 봅니다. 남학생 3명하고 그리고 여학생 2명이래요. 전사건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전사건은 얼마가 되고요? 토탈 5명 중에서 어떻게 해요? 대표 2명을 뽑는 게 전사건이에요. 그죠? 전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표 2명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자, 한 번만 더 갑시다. 대표 2명 뽑는 방법 한 번만 더 갈게요.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반장, 부반장 자리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5, 4, 20까지가 돼요. 그죠? 20까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AB가 뽑힐 때 BA가 뽑힐 때 대표 2명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대표는 AB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중복이 두 개씩 생기니까 중복을 제거해 주세요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복 제거하기 위해서 2로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전 사건은 얼마? 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전 사건은 10개. 그죠? 그런데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확률에서 뭘 빼버리면 되겠어요? 남학생 중에 무조건 얼마? 2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 그죠? 그죠? 남학생 중에 2명, 남학생만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요. 그 확률을 계산하고요. 전체 확률에서 빼버리면 최소한 한 명은 여학생. 그죠? 그럼 어떻게? 전사건은 일단 얼마가 돼버렸고요. 10개고요. 그죠? 그런데 남학생만 2명 대표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남학생 A, B, C다 칩시다. 그죠? A 빼고 나머지, B 빼고 나머지, C 빼고 나머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죠. 그죠? 그럼 몇 가지예요? 남학생만 대표로 뽑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건 지금 뭘 계산한 거고요? 남학생만 대표로 뽑히는 경우의 수, 남학생만 대표로 뽑히는 확률이 계산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전체 확률 이래서 남학생만 뽑히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남학생만 뽑히는 확률을 빼버리면 최소한 어떻게 한 명은 여학생이 대표로 뽑히는 확률이 계산되겠죠.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확률을 빼버리면. 그죠? 이 안에는 모두 뭐가 들어있어요? 여여 뽑히는 경우, 연함 뽑히는 경우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 자, 9번은요. 빨간 공하고 파란 공 들어있는데 공 한 개를 무작스럽게 아무거나 꺼냈는데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4가 된대요. 확률 P는 항상 뭐가 된다고요? 전사건은 애고사건. 전사건의 개수는 8 더하기 X일 거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빨간 공은 몇 개 들었대요? 8개.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크로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58에 40 돼버리고요. 48에 30이 될 거고요. 더하기 4x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8 될 거고요. 그래서 x는 얼마? 2. 파란 공은 2개밖에 없었네요. 라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밑에 있는 10번 케이스 똑같으니까 쌩 까고 넘어갈 거예요. 자, 확률의 계산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상황을 봅시다. 크게 두 개를 봅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요? 또는이라고 표현되고요. 그죠? 동의성을 요구할까요?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상황엔 동의성이 요구되지 않고 그래서 그래 어떻게? 그때는 덧셈 합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비교합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죠? A도 일어나야 되고 B도 일어나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시성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때는 각각의 확률을 어떻게? 곱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내용 하나 봅시다. 뭐라고요? 사건 A 또는 B예요. A가 일어나도 되고요. B가 일어나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죠? 또는이라고 표현되는 건 뭐야? A가 일어나건 B가 일어나거나 해도 둘 중에 하나 일어날 확률 아니면 둘 다 일어날 확률. 그거에 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무슨 상황을 얘기를 하게 돼요?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한번 봅시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화이트 2개. 그죠?
자루 안에 화이트 2개 들어있고요. 블루, 파랑이 4개 들어있고요. 레드가 5개 들어있대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흰 구슬 또는 빨간 구슬. 흰 구슬 나와도 되고 빨간 구슬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흰 구슬이 나올 확률 얼마고요? 11개네요, 전체. 11개분에 2개. 그죠? 빨간 구슬은 어떻게? 11개 중에 5개. 그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흰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11분의 흰 구슬하고 빨간 구슬 더한 개수만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1분의 7 더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 되죠. 그죠? 문제 확인합니다. 1부터 30까지 자연수래요. 그죠? 한 장 뽑을 때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래요. 그죠? 4의 배수 몇 개 있죠? 나누면 되죠? 나누어서 정수. 그죠? 그럼 4의 배수는 7개 있고요. 그죠? 9의 배수는 9, 3, 27 나누어서 정수 3개 있고요.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4하고 9의 공배수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그거 중복해서 세면 안 되니까 빼줘야겠죠. 그죠? 그런데 중복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죠? 4, 9, 36이 최소 공배수이기 때문에 1부터 30까지 해서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9의 배수인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확률구조 전사건 확률구조 P 전사건분의 요구사건 구조 또 가게 되고요. 전사건 얼마? 30까지. 그죠? 근데 요구사건 몇 개죠? 7개, 3개 합쳐서 10개 돼버리고요. 그래서 얼마?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거 봅니다. 자, 두 사건이 이번엔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동전 하나 던지고요. 주사위도 던질 거래요. 그죠? 동전 하나 던질 거고요. 주사위 하나 던질 건데 동전은 앞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전 사건은 이 동전에서. 그죠? 근데 앞면이 나올 사건 1개.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 그죠? 주사위 전 사건은 얼마고요? 6개. 근데 3의 배수. 3하고 6하고 2개 있네요. 그죠? 그럼 6분의 2가 될 거고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요구 조건은 뭐야?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야 돼요. 구조의 동시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2. 2개 곱해서 얼마? 6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동전이 앞면에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그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도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죠? 네. 그럼 전체적으로 곱해서 동시성이 있을 땐 어떻게 하자? 곱해서 확률을 결정하자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봅니다. A주머니에는 어떻게 되고요? A주머니에는 레드가 5개, 블루가 4개. 자, B주머니가 있고요. B주머니에는 레드가 3개, 블루가 5개.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죠? 자, A주머니에서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 A주머니 빨간 공은 어떻게 됩니까? 9분의 얼마? 9분의 5가 될 거고요. 그죠? B주머니 파란 공이면 8분의 얼마? 블루 5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9분의 5 동일성 요구하니까 확률은 곱해서 결정돼요.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72에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순 뭘 요구합니까? 두 주머니에서 모두 빨간 공이에요. 여기서 빨간 공 어떻게 됩니까? A에서 9분의 얼마? 5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도 빨간 공 이번엔 8분의 3이 될 거고요. 그죠? 동일성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곱하게 됩니다. 72분의 얼마? 15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약분돼요 이거. 네, 약분 되겠죠. 자, 하나 더 있네요. 필수. 자, 봅시다. 두 학생 모두 관역을 마치지 못할 확률이에요. 그죠? 명중률이 8분의 3이니까 A 학생, B 학생, A가 못 맞출 확률은 얼마예요? 8분의 5 못 맞출 확률. 그죠? 아까 얘기했던 6건의 확률입니다. 그죠? B가 못 맞출 확률은 얼마가 되고요? 9분의 2가 되고요. 근데 어떻게? 모두잖아요. 동시성 요구할 때는 곱으로 갑니다. 2, 4, 36분의 5가 되고 끝날 거고요. 그죠? 자, 적어도 한 학생은 관역을 맞출 확률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1 마이너스 모두 못 맞출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모두 못 맞출 확률 위에서 구했잖아요. 그죠? 적어도 하나 맞출 확률은 둘 다 못 맞출 확률을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얼마? 둘 다 못 맞출 확률 36분의 5, 36분의 31이 되고 끝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빠르게 밑에 상황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정리하시고요. 모르시면 질문 나오시고요. 홀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마저 정리할게요. 질문이 안 나와도 한 문제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했잖아, 이 자식아. 어?
3-1 헷갈리신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어떤 시험의 상석이 합격할 확률이 6분의 5, 상 합격할 확률이 6분의 5, 탈락할 확률은 6분의 1. 그죠? 문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고요. 탈락할 확률이 5분의 2. 그죠?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얘 되고 탈락하거나 얘 탈락하고 얘가 되거나 얘가 되고 얘가 되거나. 그죠? 이런 세 가지 케이스들을 다 통화를 해서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구하려면 짜증나요. 계산하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 방법이 뭐예요? 전체 확률을 해서 둘 다 탈락할 확률을 빼버리면 최소한 한 명은 붙을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둘 다 탈락 확률을 계산해 보면 상탈 확률 6분의 1, 문탈 확률 5분의 2. 근데 둘 다 탈락이니까 동일성 있어요. 동일성이 있을 땐 곱해야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얼마? 2, 3, 15분의 1이 결국에 둘 다 탈락할 확률이 돼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둘 중에 하나가 최소한 합격할 확률은 15분의 14가 되고 끝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동전 앞면의 확률 2분의 1이고요. 동전 뒷면, 주사위 3의 배수 6분의 2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결정했잖아. 동시성, 그죠? 자, 그럼 이걸 곱의 법칙 쓰지 말고 그냥 생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생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전사건 어떻게 되죠? 여기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개 나오죠. 여기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요? 어? 전사건의 경우의 수 결정하는 거야. 전사건의 경우의 수. 전사건의 경우의 수 주사위니까 6가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전사건 경우의 수 계산하면 어떻게 돼? 6이 12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앞 그리고 3의 배수. 그럼 앞 3이 나오거나 앞 6이 나오거나. 그죠? 요구 사건의 경우의 수 몇 개밖에 안 나와요?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럼 전사건 경우의 수 12, 요구 사건 경우의 수 2 개. 그럼 결국 얼마? 확률 6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냥 노가다를 띄워서 경우의 수로 판단을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곱의 법칙으로 접근하던 아니면 생 노가다를 뛰던 당연히 그 결과값은 같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연속해서 꺼낸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특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연속해서 꺼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조금 쉬워요. 집에 가요 공이 3개 들어있고요. 집에 가요 공이 3개 들어있고요. 집에 못 가요 공이 7개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A, B가 뽑을 거야. A가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집에 가요 공을 뽑을지 못 뽑을지 결정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상황 케이스 1은 뭐냐면 A가 먼저 와서 뽑았어.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뽑아서 들고 집에 갔어. 그죠? 자, 케이스 2는 뭐냐면 케이스 2는 뽑아서 보고 다시 넣고 집에 갔어. 그죠? 상황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뽑아서 들고 집에 가버렸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뽑아서 보고 다시 넣고 집에 갔어. 그죠? 그러면 B가 집에 갈 확률이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 케이스 1번으로 했을 때랑 2번 케이스 했을 때랑. 만약에 뽑아서 보고 다시 넣어버렸다면, 그죠? B가 집에 갈 확률은 여전히 10분의 3이야.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식이 뽑아서 들고 집에 가버렸다 치자. 그죠? 집에 갔거나 못 갔거나. 만약에 집에 갔다면 어떻게 돼요? B가 집에 갈 확률은 총 공은 전사건 9개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집에 갔다 그랬냐 안 갔다 그랬냐? A가 집에 갔으면 그죠? B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9분의 2가 돼버리겠죠. 그죠? 만약에 A가 집에 못 갔으면 어떻게 돼요? 9분의 집에 가요 공이 아직 3개 남아있겠죠. 그죠? 3이 될 거고요. 그죠? 어? 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어? 알겠어. 네. 상황은 뭐? 뽑아서 보고 다시 넣었냐, 아니면 뽑아서 들고 가버렸냐에 따라서 B가 집에 갈 확률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그죠? 나중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거 독립 종속해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거기까지 갈 필요, 혹시 모르겠어요. 시트에서 이것도 뭐 이 문제 기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가 됐건 상황은 어떻게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내는 경우 아니면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꺼내는 경우 확률 계산의 구조가 달라진다. 그죠? 알겠습니까? 다시 넣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 사건이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죠? 처음 사건이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았거나 다시 넣는다면, 그죠? 뒤에 애가 집에 갈 확률이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죠? 전혀 영향이 없게 되고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나중에 독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부르게 돼요. 조건이 같아져요. 근데 어떻게 들고 가버리면은 A가 집에 갔냐 못 갔냐에 따라서 B가 집에 갈 확률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건의 구조는 A가 집에 가는 사건과 B가 집에 가는 사건은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A가 집에 가냐 못 가냐에 따라서 B가 집에 갈 확률, 못 갈 확률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두 사건이 서로 간에 어떻게 종속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독립. 어느 게 독립이죠? 1번하고 2번? 어느 게 독립이에요? 1번이고 2번이고 2번은 뽑아서 들고 집에 가버린 게 1번이고요. 뽑아서 보고 다시 넣었어요가 2번이고요. 누가 독립이야? 2번이 공동이고 1번이 거꾸로다 이 자식아. 서로 간에 영향이 없어야 되잖아. 다시 넣고 집에 갔다면 A가 집에 갔냐 못 갔냐가 B가 집에 갈 확률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럼 다시 넣은 게 뭐예요? 독립이고요. 그죠? 들고 집에 가버리면 A가 집에 갔냐 못 갔냐에 따라서 B가 집에 갈 확률이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얼마? 종속은 1번 케이스. 그죠? 종속은 1번 케이스. 독립은 2번 케이스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고딩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구조 봅니다. 흰 바둑돌 2개, 검은 바둑돌 5개 이렇게 들어있대요. 화이트가 2개, 블랙이 5개. 그죠? 근데 몇 개? 흰 바둑돌 1개를 꺼냈대요. 그죠? 근데 그 주머니에서 바둑돌 1개를 더 꺼낼 거래요. 그죠? 그죠? 처음 꺼낸 흰 바둑돌을 다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총 7개입니다. 그죠? 7개 중에 흰 바둑돌 2개니까 7분의 2가 계산돼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흰 바둑돌 꺼낸 거 다시 안 넣으면 어떻게? 전체 바둑돌의 개수는 1개 들고 튀어버렸으니까 6개로 줄어들 거고요. 그죠? 남아있는 흰색 돌의 개수도 1개로 줄어들 거고요. 그죠? 그래서 6분의 1로 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다시 넣는 경우, 다시 넣지 않는 경우 뒤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게 미쳐요? 다시 넣지 않을 때 뒤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죠? 네. 다시 넣는 경우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영향이 없어요. 앞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그죠? 자, 구조 보겠습니다. 확인할게요. 빨갱이가 몇 개 들어있고요. 6개. 파랭이가 몇 개 들어있고 3개 들어있고요. 그렇대요. 그죠? 자, 이렇게 주머니에서 공 몇 개를 뽑을 거래요? 2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인데 처음 꺼낸 공을 다시 넣을 거래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일단 공은 몇 개고요? 9개고요. 9개 중에 빨간 공이 날 확률은 9분의 6이네요. 그죠? 곱하기 2번 다시 넣고 근데 이번 어떻게? 다시 넣었는데 그죠? 다시 넣으면 어떻게 돼요? 또 공은 9개고요. 그죠? 또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 그죠? 그럼 이거 2개 곱해서 게임은 종료 처리하게 됩니다. 동시성을 요구하니까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처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근데 요구 조건은 뭐야? 2개 모두 빨간 공이야. 그죠? 그럼 처음에 빨간 공이 나온 확률은 9분의 6이고요. 그죠? 그 다음번 실행에서는 어떻게 돼요? 들고 집에 가버렸어. 안 넣었대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하나 줄어 8개고요. 그죠? 그런데 무슨 공 들고 튀었어요? 빨간 공 들고 튀었죠. 그죠? 그럼 빨간 공의 개수도 하나 줄어들겠지. 그죠? 그러니까 8분의 5가 되겠죠. 두 번째도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그죠? 당연히 상황은 어떻게? 동시성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곱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끝났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자,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 스텝 1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스텝 1 160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160페이지 스텝 1 싸그리 다 정리하시고요. 야, 중간에 차라리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 나와버려. 정- 생각을 가르쳐 네. 제가 아니에요. 야, 뭐가 됐건 빨리 정리합니다.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나와주십시오. 다시 설명은 하긴 하겠습니다. 홀드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나와서 바로바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타석에 한 번 설 때 안타 칠 확률이 0.3이래요. 안타를 칠 확률이 10분의 3. 안타를 못 칠 확률은 10분의 7.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타석에 몇 번 설 때? 2번 설 때. 그죠?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칠 확률이에요. 그죠? 그럼 1타석, 2타석. 그죠? 둘 다 안타를 못 칠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를 칠 확률이 10분의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타를 못 칠 확률 10분의 7인데 1번에서도 못 치고 2번에서도 못 쳐요. 그죠? 그럼 이건 뭐야?
두 번 다 못 칠 확률이 곱하면 계산되겠죠. 그죠? 100번에 얼마? 49. 이게 무슨 확률이에요? 두 번 다 못 칠 확률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1 빼기 두 번 다 못 칠 확률을 빼버리면 적어도 한 번 칠 확률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번에 49 빠져야 되니까 100번에 51이 되고 끝나겠죠.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페이지에 따로 질문이 나올 만한 건 일단은 뭐 없어요. 다시 홀드합니다. 나머지 문제 빠르게 정리할게요. 자,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나왔지만 내 맘대로 정리할 게 있어요. 명중률이 3분의 1, 4분의 3은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총을 쏘는데 목표율이 총에 맞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1에서 둘 다 못 맞출 확률을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3분의 1이 명중률이니까 못 맞출 확률 3분의 2, 4분의 3이 맞출 확률이니까 못 맞출 확률 4분의 1. 그죠? 자, 그래서 얼마 2 날리고 얼마 6분의 1 돼버립니다. 무슨 확률이죠? 이게 둘 다 못 맞출 확률. 그죠? 그러니까 빼버리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맞을 확률, 목표물이 총에 맞을 확률은 A, B가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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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더한 게 결국 얘가 되죠. 왜? 이게 뭐니까? 둘 다 못 맞출 확률을 뺀 상황.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질문이 나올 만한 게 뭐 있을까 없을까? 어디 봅시다. 됐어. 필요 없어요. 자, 10번으로 갑시다. 이 녀석 정리할게요. 자, 준 확률은 얼마? 3분의 2고요. 그죠? 합격한 확률 3분의 2, 떨어질 확률 3분의 1. 그죠? 세는 어떻게 됩니까? 합격한 확률 4분의 1, 떨어질 확률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준호는 합격, 세영이는 합격하지 못하리니까 준호 합격 3분의 2. 그죠? 세영이는 합격하지 못할 확률 4분의 3. 이렇게 되고요. 2분의 1 되고 끝날 거고요. 그죠? 준호는 합격하지 못하고 준호는 합격하지 못하고 3분의 1이고요. 세영이는 합격 4분의 1. 그래서 얼마? 12분의 1이고요. 그죠?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합격 확률이래요. 그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합격 확률. 결국 뭐야? 얘는 합격하지 못할. 얘는 합격하지 못해요. 얘는 합격.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석해 줘야겠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합격 확률은 얘가 합격하고 떨어지거나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결국에 이 두 개의 확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더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일 땐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고요. 그죠? 똑같아요. 경우의 수 계산할 때랑.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1사건, 2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죠? 한 사람만 합격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 확률 두 개를 더해가지고 12분의 7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 밑에 여기까지 오케이? 네, 밑에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서 안 하려고요. 자, 뭐가 됐건 고생들 하셨고요. 스텝 1 말고요. 스텝 2까지 싸그리 다 풀도록 합니다. 스텝 2 풀면서 질문이나 이상하거나 어색하거나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이론 구조 정리하면서 뭔가 삽질을 한 게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시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서 질문하시기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스텝 2까지 싸그리 다 푸셔야 돼요. 스텝 2까지 숙제도 스텝 2까지 정리하시고 시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종료.